네, 역전의 승부사 엠베인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갑자기 좀 코스닥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성장주들이 밀리나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앞서 본 것처럼 하락률 상위에 대거 바이오주들이 랭크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변동성이 그냥 심해지는 일시적인 구간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에 미국 시장은 좀 올랐잖아요. 네. 뭐 바이오 관련된 ETF는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오히려 강보만 마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조금 이제 시속 게임 형식으로 좀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 2주 동안 끌고 왔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종목들 특히 주도주라고 바이오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R&D 업종들 위주로 좀 약세를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 관련주 오늘 하락에 좀 많은 분들이 공포감까지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승부를 볼까 우회를 할까 이 질문에 나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신광섭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될지 오늘 좀 낙폭이 큰 종목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버티고 있는 종목인지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공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는 웬만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이쪽으로 차라리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바이오 승부주, 오늘 역전의 승부주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기에요? 한미약품 다 아시죠? 한미그룹주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고 모멘텀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틀 전에 한미그룹에서 바로 HOP라는 이 약어로 해서 회사의 그런 비전을 밝혔는데요. 이 비전을 밝힐 때 통상 이제 경영 목표라든지 뭐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신약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부터 훈풍이 불어왔던 바로 비만 치료제, 뭐 이 약품 이 관련돼서 비만 5종 HOP 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HOP가 이제 풀어서 뭐냐면 한미 오브젝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 한미약품이라는 이 회사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비만 5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미약품이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이런 부분들을 밝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만에서 뭐 당뇨에서 또 당뇨 센서 뭐 이렇게까지 파생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종목들이 급등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사실 한미 사이언스는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직접적인 투자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으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는 연구개발, R&D만 하고 퍼블리싱을 땡땡 약품이라든 땡땡 제약사한테 의뢰해서 이 뭔가 판매나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미그룹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미사이언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한미그룹은 사실 제약하면은 좀 굵직한 기업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제 계열화가 다 있어서 개발도 하고 직접 유통 판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또 한미약품이 그 아시아 비만 치료제였나요? 네, 동양인들에게 맞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였었잖아요. 한미사이언스를 오늘의 바이오 승부주로 보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네, 뭐 앞서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지만 그 안에 5종에서 한 종이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을 보여서 체형에 맞게 5종 세트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 앵커님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8월 9일 날 바로 이때 한미약품 동시에 급등 나올 때 그 관련된 뉴스, 동양인 체질에 맞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한미약품도 조금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게 기간 조정 형태였지만 이 종목은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이 상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그 뉴스가 나오기 가격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쪽에 거래량 보시면 요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 거래량이 확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차츰차츰 잠잠해지는 흔적이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날 들어왔던 돈들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가권의 기회를 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전에 이 매물대 고점이죠. 4만 원 선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전에 전저점 근처인 31,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미사이언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안에서 특히나 이 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당류라던가 뭔가 시장에 반응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오늘 여기서 저희는 승부를 보겠고요. 또 신광선 매니저님이 승부를 볼 종목으로 한 가지를 더 갖고 왔다고 했는데 네.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경기 민감주, 재건주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 색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건설 쪽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설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도 똑같죠. 설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설계 쪽의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고요.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재건, 엔지니어링 쪽이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승부주, 시장에서 반응해주고 있는 특히나 재건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또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제가 재건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 회사 꼭 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색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회사인가요? 물론 전반적인 뭐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끼는 이제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조지아 공장 관련돼서 캐파 증설 뉴스 나올 때마다도 또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토목 관련된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덕수 총리분께서 폴란드를 방문하셔서 이 폴란드, 그러니까 동유럽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 관련된 이 수주 관련된 부분들을요 따기 위해서 어제 이제 협약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측에서도 관련된 이 실무자 이 장관급을 우리나라에 또 반환한다는 또 이런 약속도 이행받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폴란드 내에서의 그 유럽 고속 철도 관련된 부분들까지 모멘텀 동시에 보이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건 많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지만 이 폴란드에서 이 엔지니어링 사죠. CEPG라는 이 폴란드의 이 엔지니어링사가 있는데 이걸 도화 엔지니어링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의 회사까지 인수합병한 마당이라서 따로 또 법인을 차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 속도, 이 가시화가 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뭐 내용도 엮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 동유럽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거의 1등으로 좀 우뚝 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또 다른 승부주는 바로 이 재건과 관련해서 혹은 건설과 관련해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건설 섹터 안에서 몸집이 좀 작은 기업이기에 네. 테마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좀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품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거래가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되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 전에 10억 이상.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설정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품절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뭔가 이제 증대되고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이제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뭐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다 붙으면서 5, 6월달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물대, 악성 매물대가 포함된 자리죠. 9,5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에 전 저점, 딱 전 저점이죠. 8,000원 선을 손절 가격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은 시총 1,000억짜리에 조금 품절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등 나올 때 네. 이때를 좀 혹시나 매도 못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도화 엔지니어링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또 주부님들 다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런데 품절 주기 때문에 확 튀어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 9,500원을 항시 좀 미리 걸어놓으셔도 좋고요. 네. 가격 전략을 꼭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승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튜브에 여러분 MBN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뒤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 두 가지 종목 파헤쳐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